네, 서정욱 변호사 모셨는데요. 아, 국힘당 전대를 바뀌고 이제 전국위에서도 통과됐죠? 예. 근데 먼저 룰부터 보고, 네. 그다음에 그 각 후보자에 대해서 보면요. 네. 룰은 이제 그 91.19%로 통과됐네요. 오전에 전국위원회를.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녹화가 점심시간이니까 오후에 그 상임전국위는 뭐 통과된다 보면 결국 이제 그 100% 당원 투표, 당심으로 당의 대표, 당원의 대표를 뽑는다. 네, 결정된 거죠. 이게 결정됐고 이 문제는요. 저는 이제 그 원칙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이제 그 국민이 뽑아야지. 그렇지. 그다음에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 이는 이제 서울 시민이 뽑아야지. 부산 시민하고 투표하면 안 되지. 아,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 보는데 일본 놈하고 투표하면 안 되지. 중국 놈이나 안 되잖아. 그럼. 예? 예, 맞아요. 예. 그다음에 당 대표나 최고위는 당원들의 대표잖아. 당 대표는 당원들의 대표잖아. 그럼 당원이 뽑아야지. 그럼. 맞잖아요. 맞아요. 아니 국민의힘에 당의 대표를 뽑는데 민주당 애가 와가지고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렇죠.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 학생회장 뽑는데 서울대 떨어진 이봉규가 그 학생회장 선거에 투표하면 되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이게 원칙의 문제라. 그럼. 당 대표나 제가 항상 이게 두 가지 나누어 봐야 된다 했잖아. 당의 대표나 최고위원은 당원이 뽑고 100만 당원이. 예. 그다음에 그 공직 후보자들 있잖아. 뭐 대통령 후보잖아, 서울시장 후보잖아. 또는 이게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할 때 이럴 때는 이게 본선이 하면 돼 있잖아. 이럴 때는 이게 여론을 약간 감안해서 확장성도 따져볼지 모르지만 그러게 순수하게 당의 대표, 당의 최고위원은 당심이 뽑는 게 맞다. 당연한 거예요. 아주 이게 원칙이지. 이걸 가지고 어떤 놈이 유승민이 겁나서 하냐? 아니 유승민이가 얼마 전에 지방선거 할 때 그 경기도 봤죠? 그때 김은혜하고 경선했잖아. 그때 여론조사 50%였어. 그런데도 저놓고 당심이 50%예요. 근데 그때 김은혜가 또 현역 의원이 노니까 5% 페널티 먹었잖아. 감점 있으면서도 이겼어. 그래도 이게 졌잖아. 아니 유승미가 뭐가 무슨 어떤 제도라도 그럼 30% 여론조사 가면 이기느냐고 유승미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유승미하고 관계없이는 원칙의 문제다. 그렇지.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준석이가 나불나불 대면서 자꾸 이게 뭐 룰을 이런 식으로 막 바꾸면 되느냐 원칙 없이 이러면서 이게 뭐 어떻게 바꿔도 뭐 대학 갈로만 간다고 또 이게 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잖아. 야 이준석 너 이게 룰 안 바뀌고 만약에 100%다 당원이 뽑았으면 너 이게 대학 못 갔어. 못 갔지. 저번에 못 갔잖아. 못 갔지. 근데 당원들한테 졌는데 여론조사 역선택 때문에 30% 해가지고 대학 간 놈 아니야. 그럼. 근데 룰이 대학 갈 놈이 간다고 어떤 룰 해도 그 말도 안 되는 자기가 벌써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룰에 덕을 봐가지고 역선택으로 그 대학 간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둘 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게 자꾸 비판하는데 그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게 자꾸 비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지 그 양반. 아니 당원들한테 당원 100만 당원인데 그 지지 못 받으면 당대표 안 해야지. 그럼. 아니 당원들한테 지지가 낮은데 그럼 이게 좌파들 여론조사 해가지고 어부지를 이기면 그게 리더십이 생기느냐고. 그럼. 당원들이 따르느냐 말이에요. 어차피 당원들 원래 룰대로 해도 당원 70%에서 1등 안 한 사람이 여론 이기면 아무도 승복 안 합니다. 그럼. 특히 옛날에는 당원이 20만이었잖아. 지금 이게 100만 당원이야. 그럼. 다 정치에 관심 있고 뭐 이제 투표권 한 사람 다 당에 들어왔잖아. 맞잖아요. 그럼. 이제는 이게 당원들한테 지지 못 받는 사람이 여론조사가 어부지를 이기면 이게 리더십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깨달아야죠. 저는 이번에 당원들이 진짜 이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이게 결국 당심이에요. 자유파의 민심입니다. 꼭 갈로 속에 자유파라 해야 돼. 왜냐면 좌파들은 빼야 되니까. 아이고 빼야지. 왜? 어차피 이게 여론조사 민심을 여론조사 할 때도 이게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은 넣게 돼 있거든요. 네. 원래 중도하고 자유우파만 여론조사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좌파들이 편법으로 내가 이게 지지정당이 우파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전술적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문제죠. 근데 그 어차피 지금 이게 저는 자유우파의 민심이 거의 당심이고요. 똑같다. 100만이 들어왔으면 나머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게 당비를 낸 사람이 주인 행사하는 게 맞죠. 아니 평소에 관심도 없고 당비도 10원도 안 내다가 갑자기 내 여론조사하는데 한 표가 당원보다 뭐 몇십 표 값어치가 있다. 이거 말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개정을 잘했고 이걸 또 이게 위장 좌파 패널들이 방송에서 엄청나게 떠들어. 위장 좌파 패널들이 왜 이게 국민의힘이 거꾸로 가느냐 막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장성철 같은 사람들 아까 정리는 했지만 이런 것도 문제고 심지어 조중동까지도 문제야. 그래. 조중동까지도 이게 뭐 이번에 뭐 방향을 맞는데 다음 선거부터 적용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됩니까? 이러니까 이게 자꾸 보수가 요거도 먹는 거예요. 원칙의 문제를. 저는 이번에 확고하게 잘 정했고 이대로 밀고 가야 되고 그거는 이제 100만 당원이 이미 시대가 왔다. 다 들어왔다. 그건 끝난 거예요. 정치에 책임의식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첫째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보자 중에 또 이게 좀 안 깔 수가 없지. 이준석 있잖아요. 이준석이 그놈은 이제 알지. 이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이준석이 제가 여기 사법 처리해야 돼. 걔는 요즘에 만나는 또 검찰에마다 빨리 처리하라고 하죠. 근데 10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건이 그래도 3개월 재고 있다가 한번 이제 그 1, 2월 달에 처리하면 돼요. 1, 2월 달에. 10월 달에 사건이 왔거든요. 아주 통상적으로 3개월입니다. 전당대회 가기 전에 얼른 잡아 넣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있거든요. 믿어도 됩니다. 믿어도 형사 1부에 그 경찰이 철저히 수사가 무고로 와 있기 때문에 곧 되는데 이자가 여기 그 이준석이가 고려대학교 이게 특강을 했던 거야. 고려대학교에서. 그러니까 고대에서 이게 뭐 보수주의 길을 묻다? 뭔 보수주의 길을 이준석한테 묻냐고. 아니 이준석이 하는데 특강을 부탁을 할 때는 이래 물어야지. 어떻게? 성상납과 무고의 길을 묻다. 성상납과 무고의 길.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성상납 안 받고 잘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무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무고죄. 성상납과 무고의 길을 물어야지. 그렇지. 걔가 무슨 보수주의 알아. 컴퓨터 게임만 해가 만화만 보내는데 만화책만 몇 권 봤지 뭐 책을 읽은 게 있어. 뭐 공부한 게 있어. 어디다가 보수주의. 아니 보수주의. 더군다나 이준석이가 보수라는 근거가 뭐예요? 그게 사입이지. 저는 이준석이가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진짜 오랫동안 방송 같이 했잖아. 제일 나는 이준석이한테 궁금한 거 하나 있어. 뭐야? 이거 하나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쟤한테. 뭐야? 너 지난 대선에 누구 찍었니? 너 윤석열 찍었니? 이재명 찍었니? 그거 진짜 궁금해. 이재명 그거 하나는 지금 좀 인간적으로 좀 알려줘. 내가 이재명 찍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무슨 보수주의 길을 물고 보수야. 거기 가서 좌파의 길을 물어봐야지. 이사가 강에 가가지고 뭐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이 뭔지도 모르면서 또 나불나불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나불나불하게 떠드는데 그러면서 뭐 김장연대에 대해서 나왔지. 김장. 뭐냐면 김기현 의원하고 장재원의 연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래 물었더니 이자가 매일 동물 비하가지고 사람을 멸시하잖아.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새우 2마리가 모인 데서 고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재원도 새우고 김기현도 새우니까 새우 2마리 떼서 고래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막 비난했다고 사람을. 당대표까지 한 자가. 진짜 옛날에는 저기 윤석열 대통령 보고 양두구육이라 했잖아. 양두. 이 말은 실제 이게 양머리라고 속이면서 실제는 개대가리인데 개인데 그러니까. 양머리라고 이게 쏘기가 팔았다. 이 말은 이게 윤석열을 쏘기가지고 자기가 팔지도 않았지. 뭐 선거운동을 했어야 팔지. 그러니까. 자기는 뭐 개고기도 양고기도 판 적도 없어. 선거 때 맨날 가출만 했지. 그러니까. 가출만 했지. 지금 운동인 게 뭐 있어. 야, 니 뭐 파는 게 뭘 팔았어? 양고기도 개고기도 파는 게 하나도 없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마치 이게 엄청나게 윤석열 대통령 비하해가지고 마치 이게 사기치가지고 상품을 팔았다. 이런 것처럼 이게 양두구육 이게 징계사유였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이번에도 또 이게 이런 식으로 새우 2마리라고 비유하고요. 또 이자가 또 말이 계속 바뀌어. 이번에는 이게 뭐 고려가 안 된다. 저번에 정진석 있잖아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입당할 때 있잖아. 그때 정진석이나 권성동이가 윤석열 파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제 돌고래니까 조금 이게 특혜 우대해야 되는 게 아니냐. 다른 후보들하고는 다르다. 윤석열에게 돌고래다. 이랬더니 고래. 이준석이 한 말이 아니 윤석열만 특혜 주면 되느냐 고래라고
고래만 이게 특혜주면 안 되고 이래 써놨더라고. 뭐 멸치나 고등어도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 또 그때는 여기 멸치나 고등어도 똑같이 줘야 된다 이랬더니 이제는 새우를 막 비하더라고. 새우가 고래라고. 완전히 180도 틀리잖아. 그러니까요. 그때는 여기 멸치 고등어를 우대해야 된다. 뭐 공정해야 된다. 그때 윤석열 까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한 게 이게 이준석이 아닙니까? 저쪽 애들은 그래.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자가 지금 전당대회 오니까요. 앞으로 이게 그러면서 이게 또 물어봤는데 유승민을 지지할 겁니까? 이랬더니 뭐 말로는 그래. 아이고 한 번도 이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꼴값 들고 안 되니 이 새끼. 그게 말이 됩니까? 결국에 똘똘 뭉칩니다. 그럼. 어떻게 뭉치느냐? 어떻게 뭉치느냐? 어떻게 뭉쳐? 이준석. 이제는 이제 유승민가요. 주류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게 유승민 개 중에 이준석이었잖아. 지금은 이제 이준석 개의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이준석 개의 이준석 개 중에 유승민, 김웅이, 뭐 하태경이 이게 다 이준석 개야. 쪽팔린다. 그러니까 정치 때려쳐야지 유승민. 쪽팔려서 때려치겠다. 쪽팔려서 내가.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뒤에 배우 조성하는 수계. 수계야. 수계. 그 밑에 이제 뭐 유승민, 하태경이, 김웅이, 뭐 이런 자들이 이게 쭉 원외하고 몇 명이 달라붙겠지. 뭐 허은아 뭐 이런. 예. 나 진짜. 와, 이 자들이 이게 당을 묶자. 그러니까 당 대표는 뭐 유승민 내보내고 또 이게 최고위원회 뭐 청년 최고위원회는 또 이준석이 청년이니까 또 이제 뭐 신인규나 누구 내보내고 또 이게 뭐 필요하면 하태경이나 김웅이도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지도부 장악하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게 그 망상. 최고위원회부터 이 파들은 제거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거기 들어가면 시끄러워져요. 싹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자들의 업무가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게 차출설도 나오고 있더라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차출설. 지금요, 저희가 이게 그렇게 그 위장 좌파들의 그 난동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만만치 않아요. 가볍게 봐서는 아무리 이게 당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 이준석이가 입당하기 좋은 날 하면서 이게 많이 입당시켜 놨거든. 거기다가 이게 이번에 한 10명 이상 양립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게 저희도 어느 정도 이게 똘똘 뭉치대요. 저희가 항상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전당대회 3심이 일치하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 3심. 그게 바로 이제 그 자유우파 민심, 윤심, 그 다음에 당심, 그 다음에 윤심.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당의 지도부 아닙니까? 제대로 이게 뽑아야지 정권이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점에서 상당히 그 세명일치한 그래서 대동단결이 필요한데 희망이 있어 이제. 희망이 있어. 저는 이게 이번 룰 중에 제일 잘한 게 있어. 이걸로 끝났다 봐. 저 결선 투표제. 바로 그겁니다. 야, 이걸로 이게 끝났다 봐. 그거는 이제 뭐 처음에 누구 싸우더라도 설마 이게 유승민 일당이 50%는 못 얻잖아. 못 얻지. 택도 없지. 뭐 다 해봤자 뭐 그래도 이길 거긴 한데 딱 마지막 안전장치가 그게 원칙에 맞지. 50% 이상은 얻어야지 최소한. 그 당원들이 따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뭐 경쟁할 수 있겠지. 나경원이든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윤상현이든 김기현이든 다 나온다, 뭐 누구도 우리 황교안 대표든 뭐 권영세든 뭐 원희는 다 나와.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선의 경쟁을 펴다가도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뭐 유승민이가 한 20% 얻어가 어부진 1등했다. 20%로 나머지 분들이 막 싸우다가 10% 얻었다. 그래도 이게 결선 투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다 결선 투표하면 결국은 다 친윤이야. 두 명이 하니까 유승민 대 나머지 하나 지금 누가 올라와도 그러면 이제 결선 투표 가도 안 되지. 유승민은 20 얻으면 결선 투표 가면 이게 한 21 얻을 거야. 확정성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20 얻으면 그 20대에서 머무르지. 그럼. 근데 나머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이 나머지 사람들은 결선 투표에서는 반유승민을 뭉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따라서 저는 그게 희망이 뭐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저는 방송이잖아요. 제가 이게 직접 전당대회 개입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제 주석은 문재인 이재명입니다. 그렇지. 제 주석은 우리 우파끼리 내가 뭐 누구를 딱 편들고 이거 쉽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윤석열 성공. 그래야만 이게 좌파 척결이 되니까 윤석열
당심, 민심 이걸 저는 따르겠다. 그러면 이게 결선 투표 가면 자연적으로 이게 유승민 일당은 정리되는 게 아닌가. 그럼 예. 저는 이게 이렇게 하면 이깁니다. 자꾸 이게 뭐 안철수 대표나게 몇 분들은 야 유승민, 이준석이 없으면 이게 우리 총선에 전멸한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패배주의. 아니 유승민, 이준석이 없으면 이게 총선에 우리가 왜 참패합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저쪽에 오히려 이재명이부터 저쪽이 민주당이 완전히 와이드가 무너지고 지금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 당이 지지율이 민주당을 지금 앞지르고 있잖아요. 그럼 네. 오히려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저는 제대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 우파가 똘똘 뭉치면 충분히 총선에 승리할 수 있지. 뭐 이준석이 유승민 도움으로 이게 한다? 저는 전혀 아니다. 경기도의사도 저희가 이게 그때 뭐 아슬아슬하게 그때 여러 가지 있었겠지. 강용석 문제나 그때는 이게 김원혜 후보가 이게 그 재산 누락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죠. 그게 아니었으면 이게 이겼습니다. 그럼. 서울도 이겼잖아요. 저는 충분히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내세우고 거기 이제 나중에 총선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오지. 그럼. 바로 이제 한동훈 장관. 총선 때. 지금 당대표. 아니, 당대표는 아니고. 총선 때. 총선 때. 그때 좋아요. 그때. 상징적으로. 총선 때 보십시오. 화려합니다. 자, 무조건 오늘 이번 당대표 안 오더라도 한동훈 있죠. 그 다음에 원희룡 있잖아. 원희룡 있잖아요. 총선 때. 네, 총선 때. 그리고 이게 우리 대권 주자들이 막 절배합니다. 네. 지금. 총선 라인 화려해요. 화려합니다. 네. 저쪽에 뭐, 저는 원외 중에도 이를 갈고 있는 우리 나경원 대표도 있고. 아, 그럼. 예? 뭐 지금 저기 대권 주자들 급이 뭐 오세훈 시장도 있고. 총선을 지휘할 수 있거든. 서울시장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저 경상도로 가면 우리 김태호 지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와 대선 주자급들에게 절배합니다. 예. 근데 저쪽에 누가 있어요? 바둑이 이번에 사면 해도 복권 안 시켜준다잖아. 복권 안 되지. 사면도 반대인데 바둑이 그거 넣으면 안 돼. 그거 되겠습니까? 안 돼. 경상도에 우리 쟁쟁한 분들이 많은데 그때 김태호 지사도 이겼는데 맞잖아요. 따라서는 김해 선거에 한번 이겼었거든요. 바둑이한테.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총선 전략을 짜면 유승민 일당이 없어도 충분히 총선에서 저희가 이게 압도할 수 있다. 멤버 11명이 축구를 하더라도 화려하다. 저쪽에는 이게 다 죽어버렸죠. 이재명이 걸레댔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문재인 쪽에 누가 있어요? 걸레된 게 아니라 다음 총선 전에는 감옥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문재인 쪽에도 그렇고. 그렇지. 바둑이도 그렇고. 안희정이는 이미 가 있고. 지금 이게 누가 있어요?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랑 됐고. 아무도 없어요. 없어. 박원순이 극단 선택으로 죽어버리고. 박원순이. 그래. 이광재 뭐 아무도 없잖아요. 저쪽에 사람이.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저쪽에 문제가 박용진이나요. 강훈식 같은 자들입니다. 진짜 비겁한 자들이. 그래. 왜냐하면 이게 박용진이가 처음에 뭐 바른 소리 한다 했지. 요즘 찍소리 안 하잖아. 이러니까 못 뜨는 거야. 그러니까. 박용진이 강훈식이 그때 당대표 나왔잖아. 박주민이나 이런 자들이 지금 이재명이 물러나. 이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넣어야지 뭐 지지가 뜨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눈치 보면서 눈알만 굴리면서 아무도 안 넣잖아. 이래서 저는 지금 이게 야당은 완전히 사람이 전멸해버린 거죠. 전멸했어요. 예. 뭐 저희는 국민의힘은 화려한 공격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그 당헌 룰은 아주 잘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결선 투표가 저는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다. 이래서 이게 이준석이나 유승민 일당 요거는 이게 확실하게 정리하면 뭐 공천에서 배제해도 됩니다. 뭐 탈당해주면 더 좋고. 더 좋아. 뭐 나가봤자 해. 민주당 가면 제일 좋고. 민주당 가라고. 민주당 가면 제일 좋아. 제일 좋다니까. 맞아. 민주당 가면. 근데 탈당해가 중간에서 또 당 하나 만들면 문제를 못 만들겠지. 이미 바른당에서 다 실패한 자들이잖아요. 이제는 끝났다. 저는 이게 공천에서도 뭐 어떤 사람이 이준석이 공천을 안 주냐. 유승민 그건 망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딱 이렇게 하면 충분히 총선에 압도한다. 네. 윤심, 당심, 자유판, 민심, 삼심의 일치로 압도한다. 네. 이렇게 봅니다. 부정선거는 막아야 됩니다. 부정선거가 또 저지러지면 모르니까 그것만 막으면 뭐 압승 180석 우리가 먹어요. 우리라는 건 이제 자유파라는 겁니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